이 스페인 현지에서 발렌시아가 이미 이강인을 잡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9살의 이강인은 계속적으로 1군 선수로 뛰어왔으며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성인팀에 고정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현재 유럽 리그에서 스포츠적으로 또한 상업적으로도 가장 유망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언제나 구단에서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을 요청해 왔었기 때문에 재계약 오퍼를 발렌시아가 이강인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재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시즌 전부터 재계약 얘기 나왔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고 또 시즌을 시작을 했죠. 이강인이 바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연봉 상승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뭐 이제 뛸 수 있는 상황, 팀 내에서 뭐 가장 높은 연봉, 두 번째 높은 주급 이런 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단에게는 뛸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라고만 의사를 전달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발렌시아를 거쳐간 3명의 감독들에서는 이강인이 원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마르셀리노 감독 때 또 이강인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고, 셀라데스 때도 그렇지 못했고, 지금 감독인 하비그라시아 감독 때에도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새 프로젝트 축이라는 약속을 구두적으로는 뭐 받아 써가지고 이강인이 팀을 떠나지 않았었지만, 뭐 지금은 이강인에 대해서 하비그라시아 감독도 뭐 완벽한 1군 주전 선수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직접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득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팀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고 너는 그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로 이강인을 설득을 했었기 때문에 이강인은 이번 시즌이 자신이 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팀에 남았었는데 뭐 지금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강인에게도 했을 거라고 예상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비그라시아 감독에게 뭐 선수들이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강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약속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영입한 선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뭐 하비그라시아 감독 입장에서도 아니 분명히 나가는 선수가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중요한 선수들이 나갈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보강이 있을 거라고 자기도 이제 약속을 받아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뭐 이강인이나 어린 선수를 위주로 한번 팀을 꾸려봐라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막 그 발렌시아를 떠나네 마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결국 좀 얘기가 들어왔더라고요 다시금.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발렌시아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이강인은 이제 이번 시즌이 자신에게 아주 좋은 시즌, 그 좋은 시즌이라는 것은 조금 선발로도 많이 뛰면서 이강인이 원했던 많은 시간을 뛰면서 나는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사실 이강인과 발렌시아가 직접적으로 개별 면담까지 몇 번이나 했었대요. 그리고 저번 시즌 마지막 경기 전에 실제로 발렌시아 고위층과 이강인이 따로 만났고 그 고위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까놓고 말하면 피터림이죠. 네. 피터림이 이제 이강인과의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식사도 함께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들이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강인 너가 좀 팀에서 중요한 선수가 될 거다. 될 것 같다. 될 거다. 될 거다. 이렇게 또 직접 언질까지 해주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기사를 쓴 사람이 그 스페르 데포르테의 애닐머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보에 따르면 발렌시아도 이제 이강인에게 10번의 셔츠를 주려고 했었대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10번을 달고
뛸 수 있다. 응? 발렌시아가 10번을 주려고 한다 했었죠.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발렌시아의 솔레르, 그러니까 솔레르도 오랫동안 발렌시아에 뛰었던 선수인데 솔레르가 10번을 갖고 싶다. 내가 입고 싶다. 라고 했었지만 발렌시아 측에서는 이강인과의 미리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 10번을 달고 뛸 거라고 다 많은 이제 그쪽 지역 언론들에서도 예상을 했는데 정작 시즌이 열린 상황에서는 10번을 아무도 안 달았어요. 이강인은 20번의 유니폼을 선택했고 이제 솔레르도 10번의 유니폼을 입지 못했죠. 그 10번이라는 유니폼은 지금도 비워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10번의 유니폼을 두고 나서 이제 이래저래 좀 약간 찌라시 같은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솔레르가 그 10번의 유니폼을 이강인이 입지 않게끔 그런 약간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10번 유니폼을 둔 약간 세력 싸움 같은 느낌. 네. 그런 찌라시성 기사들도 많았고 결국 이제 결론은 몰라요. 아무도 안 달았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일단 이강인이 20번을 달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현 상황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이강인은 경기 뛰기만을 원하고 있고 팀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발렌시아 스쿼드에서 이강인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한 8명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저런 선수들을 다 중앙에서 많이 나갔죠. 이래저래 알고 있는 파레오도 나갔고 파레오 나가게 되면서 이래저래 말도 많았고 아무튼 그 중앙에 뛸 수 있는 선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8명이 발렌시아 팀을 떠났어요. 떠나게 되면서 이강인은 이제 중원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의 순번이 되었는데 그 순번이 되면서 많은 지역 언론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강인의 팬들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강인이 완전 주전먹지 않을까? 영입도 안 했는데 쓸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축구 전문가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그렇게까지 이강인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지금 뛴 경기를 살펴보면 5번의 선발 4번의 교체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로 1.5군까지는 아니고 정말로 그냥 한 1.2군, 3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번의 기회를 받았는데 5번의 선발, 4번의 교체는 정말 반반이잖아요. 반반을 1.5군이라 부르긴 그렇고 1.2군이나 3군까지 보는 거고 완전한 미들맨으로는 이제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에게 신뢰는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은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한 신뢰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 재계약 안 해주면 나 재계약 하기 전에 확실한 어떤 언질이 이거 아니라 이제 그냥 이런 상황을 좀 받고 싶은 거지. 이강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 쪽 입장에서는 원래 구단이 얘기했던 거는 팀에 남으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도 대체 불가능한 주전 선수 같이 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같이 했는데 실제로 시즌 들어가 보니까 물론 선발 경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은 이 시점에서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가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강인은 재계약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피터림이 편애하는 선수로 이제 스페인 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이제 발렌시아 팀 자체를 이전부터 좋아했던 사람들, 이강인이 오기 전부터 옛날에 바레아나 그 다음에 비아나 이런 선수들이 뛰었을 때 전부터 응원했던 분들은 이강인에 대해서 같은 이제 한국 국적의 사람이지만 물론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강인이 좀 편애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강인은 그런 선수로 비춰지는 걸 정말 싫어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강인은 자기가 발렌시아 아카데미 유스 때부터 이 지역에서 이 팀에서
뛰었던 선수고 발렌시아 축구 스타일을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스페인에 있던 시간이 한국에 있던 시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자기는 이 구단에 대해서 열심히 뛰었고 사랑하고 정말 모든 걸 걸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피터 림 때문에 뭐 편애받는 선수, 나 실력이 없지만 1군에 있는 선수라고 이제 뭐 이렇게 남들의 눈에게 인식되는 게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약간 지금 재계약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강인을 데리고 있는 발렌시아의 상황이 1년 전에 페란토레스 상황과 완전 똑같은 것 같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내년 6월이 되면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으면 선수의 이적료는 더더욱 낮아질 것이고 발렌시아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이강인에 대한 오퍼가 있다면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몸값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한다. 계속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발렌시아에 대한 본인이 이제 이 팀에 대해서 좋아하고 꼭 이 팀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강인이 페란토레스처럼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현재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강인은 뭐 이적에 대해서 아직도 나이가 한창 어리기 때문에 뭐 본인의 미래만 생각하면 되지 뭐 발렌시아에 대해서는 뭐 좀 뭐 너무 가혹한 얘기일 수 있지만 발렌시아의 상황보다는 본인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적이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 대해서 스페인 현지 뉴스가 나오는 것이고, 네, 여기서도 이제 제목에 네, 발렌시아가 이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네, 기본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강인이 재계약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돈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뛰고 싶다라는 의지 원래 약속받았던 그런 상황의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지. 그렇다 보니까 스페인 매체인 골스미디어에서 현재 이 발렌시아 상황을 말해주는데 발렌시아 고위층들은 이강인에게 파레오 등 베테랑 자원, 뭐 코클랭도 있었고 이런 자원들 다 보내고 젊은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고 등번호 10번까지 제안했던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뛰는 선수들의 퀄리티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막 그 선수들 보면은 더 영입해야 된다. 그 팀이 내가 뛰고 있는 그 포지션에도 더 영입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강인도 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팀의 빈곤한 스쿼드 이런 스쿼드로 그 다시 유럽 대항전을 옛날처럼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순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강인이 재계약을 보류하는 추가적으로 이유로는 이강인이 팀 내 최상위의 주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뭐 원래 약속돼 있던 출전 시간들 이런 거를 원래 약속대로 이행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뭐 팀에도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맨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있었죠. 네. 여기에서도 현지 뉴스에서 맨시티에 관련된 이강인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스페르 데포르테에 따르면 맨시티는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들은 페란토레스의 경로와 같이 이강인을 맨시티에 합류시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얘기가 나왔다라는 걸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지 뭐 우와씨 맨시티가 대박스 이렇게까지 막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찌라시라도 맨시티 같은 클럽과 연결이 링크가 난다라는 것은 뭐 다른 팀들도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구나. 맨시티는 정말 높은 레벨의 팀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 밑에 있는 뭐 중상위권 팀들 다른 리그의 중상위권 팀들은 이강인을 다 알고 있겠구나. 뭐 이런 약간 비교적인 대상으로 보시면 되지. 네. 이걸 꼭 뭐 맨시티가 대박 이거 뭐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도 이거 말하지만 이강인을 좋아하지만 이강인이 맨시티 가기 어려워요. 어렵죠. 가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가도 많이 간다 쳐도. 네. 페란토레스 잘한다고? 페란토레스 몇 경기 나왔는데요? 그 페란토레스가 지금 전 경기 나오고 있어요? 이강인 그렇게 뜨문뜨문 보고 싶어요, 본인은? 페란토레스가 잘하는데 페란토레스 뭐 정경기 선발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완전 펩한테 미들맨도 아니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팀이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 좋은 선수들과 같이 뛰어야 되는데 좋은 선수들과 같이 연습 경기만 하면 뭐해? 네. 그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거 보고 싶냐고. 지금 발렌시아에서 못 나오는 거 짱나 죽겠는데 응? 안 되지 가면. 그냥 이렇게 링크가 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만 나타내면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그래서 그래 뭐 맨시티 정도의 이제 뭐 링크가 뭐 물론 저는 그 찌라시라고 보지만 그래도 링크가 난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아까 저한테 이제 EPL 어느 팀에 갔으면 좋겠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강 같은 스타일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프리미어리그 팀들 보면서 제가 리버풀을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컵등인데 그래도 항상 생각한 게 옛날 때부터 스페인 축구와 가장 비슷한 축구라는 팀은 아스날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가는 플레이나 패스 플레이 같은 게 옛날에는 아스날 더 심했거든요. 지금보다. 근데 그냥 아스날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강인이 어느 팀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도 속으로는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속으로는 항상 그냥 아스날 가면 좋겠다. 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아스날이 좀 약간 그 삼선이 좀 그래도 든든한 곳이니까 팀이니까 파티도 왔고. 근데 맞아요. 외질이 가서 이제 좀 잘 못 써먹었잖아요. 물론 아스날이 잘 써먹었던 시절도 있지만 근데 외질을 비교 대상으로 둘 수 있어. 당연히 그 자리니까 둘 수는 있는데 또 둘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강인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막 지금 막 뽐뿌가 와가지고 그냥 막 아씨 나 졸라 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 뛰는 거야. 나한테 약속 이게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고 외질은 독일 대표팀 가서 욕대로 먹고 터키 이제 그 사람이랑 왜 처 만나가지고 주접을 싸고 있냐 막 이러면서 욕은 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욕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표팀이 이제 한번 이제 월드컵에서 훅 무너지는데 주범이다 저 새끼다 이민자 새끼 저거 터키 이민자 새끼 하면서 욕 바가지로 먹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스날에서도 약간 그 여러 가지 사태가 맞물리면서 외질이 이제 축구에 대한 약간 열정 자체가 그리고 또 트위치 처하면서 게임 처하면서 이제 열정 자체가 좀 무너진 상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외질만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외질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외질이 이제 잘했던 시절에 아스날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땐 또 아스날 잘 써먹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나는 아스날 갔으면 좋겠는데 아스날도 어려운 팀이지 힘든 팀이지. 아스날 완전 그 빅클럽인데 가기 쉽지 않지. 그리고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야 발렌시아에서 못 뛰는데 아스날에서 뛴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팀들이 몇 개 팀들이 있는데 그냥 그 팀들을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웨스트햄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왜냐면은 난 웨스트햄이 그 중앙 미들이나 그 수비까지 가는 그 라인에서의 커버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웨스트햄 같은 팀에 이강인이 가면 조금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맞아요. 란지니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그쵸. 란지니가 또 최근에 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이제 개극장골 한번 찍어 발랐고. 근데 그래서 웨스트햄도 잠깐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했는데 이거 뭐 게임은 아니니까. 게임은 아니니까 또 이제 뭐 그게 마냥 생각만 했다는 거지. 뭐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야. 진짜로 정말 현실적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스페인 중하위권 그 정도 팀에 가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지금 발렌시아보다 우리가 높게 잡는 팀들로 가면은
지금 발렌시아에서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강인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팀, 그런 감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라고사는 2부 리그잖아. 2부 리그는 좀 아니지. 아이씨, 이강인 2부 리그는 아니야. 물론 스페인 2부 리그가 수준이 높을 수는 있지만 레알 사라고사는 지금 돈이 없어요. 레알 사라고사는 얼마나 돈이 없냐면 카가와를 방출했어요. 카가와를 팔려고 했는데 카가와가 그 레알 사라고사에서는 고액주급자였고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팔자. 이게 돈 줄 돈이 없다. 그리고 가가지고 모라이스 만나면 토 나와 진짜 안 돼. 싫고 2부 리그인지 아니고 그냥 1부 리그에 그냥 강등은 안 당하는데 그래도 중위권과 중하위권 왔다리 갔다 하는 팀. 네. 물론 지금 상황이 발렌시아가 그런 팀이 되는데 발렌시아는 아닌 것 같아요. 발렌시아 떠나야 될 것 같아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이강인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강인을 완전 핵 중심으로 전술 짜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술이 이강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는 그게 이강인이 9.5번으로 가도 돼요. 9.5번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꼭 공미 여기 4231 거기 점 하나 씨 알리 자리 딱 에릭센 자리 이게 아니라 이강인을 9.5번을 쓰면서 본인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강인을 꼭 공미에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이강인? 그치 9.5번에 넣어도 괜찮으니까 이 투톱을 쓰는 팀에 가가지고 9.5번 우리가 9.5번이라면은 442 플랫은 442 딱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이제 투톱 중에 우아래가 있는 그런 투톱이 있잖아요. 그런 투톱은 이제 플랫한 442보다는 이제 9.5번의 공리 역할도 해주면서 내 앞에 있는 공격수에게 볼도 배급해주고 슈팅도 되는 선수가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뜰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을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발전해서 이제 펄스나인 쉽게 말하면 펄스나인이죠. 예. 그 자리를 이제 익혀야지 말 그대로 얘는 공미만 돼. 이거에 이렇게 대한 약간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감독들도 쓰기가 어렵고 나올 수 있는 횟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에게 그렇게 좀 믿음을 주고 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발렌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하비그라시아 감독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씨 호드리고 왜 팔았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쓸 거면은 이강인에게 시즌 전에 무슨 뭐 펄스나인이나 9.5번 그 역할을 줄 거라고 이제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쓰도 않으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 손흥민과 케미를 맞춰서 우승 월드컵에서 손과 케미 활약을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저거. 왜 그러냐면 토트넘은 투톱을 쓰는 팀도 아니고 네. 케인이 있는데 네, 굳이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의 토트넘이 달라진 포메이션으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네. 이강인에게 돈도 안 쓸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상황은 그냥 스페인 중하위권. 발렌시아가 중하위권인데 발렌시아가 안 쓰니까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강인을 믿을 수 있는 팀.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르 데포르테가 또 이제 이강인이 페렌토레스의 뒤를 밟는 것 같다.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맨시티가 최근에 스페인 대표팀에서 헤트트릭한 페렌토레스를 저번에 이제 2,500만 유로 330억이라는 금액으로 이제 아주 싸게 영입을 했죠. 발렌시아에서. 페렌토레스를 구매하는 거래에 대해서 맨시티는 매우 좋았던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렌토레스는 독일을 상대로 역사적인 헤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대표팀이 독일을 6대0으로 이겼는데 거기서 페렌토레스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페렌토레스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던 호세가야. 이제 호세가야는 발렌시아 선수고 페렌토레스는 발렌시아 선수였으니까. 네. 근데 이 둘이 또 좋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가 페렌토레스를 330억에 데려온 것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페렌토레스는 발렌시아에서 떠나고 싶다, 이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시 발렌시아는
이제 좀 멘붕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페란 토레스가 계속 발렌시아에서 성공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믿었으니까.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무리뉴도 이런 상황이다. 무리뉴란다. 이강인도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계속적으로 발렌시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니까 발렌시아 보드진들이 안 떠나겠지. 있겠지. 뭐 다른 데 오퍼 와도 뭐 남겠지라고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페란 토레스처럼 떠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스페르 데포르테 기사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라리가 회장인 테바스가 말하는 것은 라리가 구단들의 목표들은 과도한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채 때문에 많은 여름 이적 시장에, 그러니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라리가 팀들이 투자를 못했다. 원래 라리가 팀들은 투자를 잘 안 하죠. 라리가 팀들 중에 투자한다라는 팀들은 그나마 돈이 있는 팀들.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나 투자하는데 이번에 여름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전혀 돈 많이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채부터 줄여야 한다. 근데 이 부채에 대해서 발렌시아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발렌시아도 지금 부채가 되게 많은 팀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또 이강인이 떠날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발렌시아가 지금 가만히 뭐 있을 게 아니라 이강인이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데려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강인에 대해서 이적료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발렌시아가 뭐 걱정하는 게 두 가지로 보인대요. 첫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상황.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나아져야지만 팀이 이제 수익적인 상황이 좋아질 테니까. 두 번째는 자신들이 부채가 많은 걸 알고 다른 팀들에서 이 발렌시아 선수들을 노리고 데려가지 않을까. 그냥 선수 유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네. 현재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발렌시아에는 리더가 보이지 않고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들이 가득한 상황이고, 특히 이강인의 불투명한 행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페란 토레스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맨시티는 이러한 또다시 문제가 많아 보이는 팀 발렌시아, 이런 발렌시아를 비유하기를 문제가 많은 강에 낚싯대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비유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재 이런저런 선수들의 문제, 구단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 발렌시아 팀에서 선수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발렌시아가 가지고 있는 나쁜 모습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더 심해지고 있고, 더 이상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런 선수들을 방치하면서 쓰지 않고 성적도 나오지 않고 하는 것보다 이 발렌시아 팀과, 그러니까 1군 성인팀과 그 다음에 유스팀 간의 이제 어떠한 이야기,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진짜 개망할 수가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역글은 펜코의 연간 보고서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현지에서 나오는 상황, 이야기. 그러니까 맨시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링크도 뭐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일단은 링크는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링크 안에서 이강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고 있고, 그런 재계약을 원치 않고 있는 이강인이 페란 토레스가 맨시티로 이적한 것처럼 맨시티가 다시 한번 이 발렌시아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이강인이 성인 계약하기 전에도 맨시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이 된 거죠. 일단 이강인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